기류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일까요? 최근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오히려 중국 중점 지역의 대기질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냈는데요. 정말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 개선되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천안문 광장인데요. 지금부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곳은 베이징의 가오베이덴 지역. 제 뒤로 굴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쪽 석탄 화력발전소 쪽은 현재 연기가 보이지 않고요. 반대편 LNG 발전소 쪽은 현재 가동 중입니다. 现在基本上没有了，也没有什么就是每天早上起来会有一些吵啊什么，现在几乎就没有。 근데 오늘도 이렇게 썩 좋진 않던데. 今天的空气不是很好，但是就是前2天非常好。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개도 막 기침하고 그러는지 좀 물어보세요. 有会，对。 아, 对吗? 对。 이곳의 석탄 화력 발전을 멈추면서 베이징은 공식적으로는 청정 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중국 최초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내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시내를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 서울보다 더 쉽게 이런 충전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这个充电的地方现在北京还是挺多的，还挺方便的，挺多的，在北京挺多，因为北京它因为它不限行嘛。 시 당국에서 반경 5km에 하나씩 충전소를 설치한 겁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펼친 결과 베이징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40% 이상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实话实说， 아직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약간 한국이 아직 한국이 낫다고. 올해 연세가 나이가 65岁。 오늘 마스크 안 하셨어요? 운동하시는데? 头2天，昨天还戴了，这个口罩在兜里搁着呢。总体来说啊，比以前好多了，但是还是不好。 갈 길이 멀군요. 이곳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아, 이것은 미세먼지 그 시료를 채취한 샘플입니다. 국경의 대기를 걸은 거죠,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시료 채취를 해서 그 성분을 서로 비교를 해서 사실 마스크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스타일 따라줘야 된다 이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뭐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유엔 산하 환경기구에서 대기오염 관리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중국 베이징을 꼽았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만에 초미세먼지를 35%나 줄였다는 건데요. 중국이 미세먼지 줄였다고 칭찬받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적어도 수도 베이징 근교의 환경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베이징 인근 수도권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재편하는데 연평균 7조 위안, 우리나라 1년 총예산의 2배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의 핵심이 수도 베이징엔 친환경 첨단 산업만 남기고 공장과 발전소는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오염 배출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을 뿐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맨이 계속 추적해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스징산 지역인데요. 원래는 대규모 철강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공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因为以前的话，前面应该会有很大的一个大的烟囱，你们可以看得到里，就是现在会看不到这个现象。 이 철강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네, 화학 공장, 인쇄업, 이렇게 환경 오염 유발 업종은 기본적으로 베이징, 수도 베이징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징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 염색 공장이에요. 네. 라고 한다면? 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시내에 있던 656개 사업체가 오염원으로 지목돼 시외로 강제 이전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베이징 인근에 있는 도시들로 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철강 공장, 원래는 베이징에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베이징에서 동남쪽으로 약 250km 정도 떨어진 이곳 탕샨의 바닷가 마을로 옮겨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중국 최대 규모의 철강 산업 단지가 됐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재보면 이곳 탕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 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베이징 내의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수도권 일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년 새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 인근 친황다오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만리장성처럼 끝도 없이 이어진 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검은색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게 다 석탄 가루입니다. 这个没有这个，我们这屋窗台上一天这擦好遍都全是灰。 바닷가에서 시작된 벽이 내륙 쪽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데요. 석탄 항에 있는 먼지가 내륙 쪽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자체 조사에서 베이징 미세먼지의 70%가 인근 외곽 도시에서 날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봉책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중국 주요 도시 중 공기질 최악으로 꼽힌 5곳의 위치입니다. 대부분 베이징 주변부에 있죠. 이번엔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가 심했던 겨울과 초봄, 실제 북서풍이 불어온 경로를 추적해봤는데요. 이 바람의 경로를 조금 전 오염원과 겹쳐보면 보시다시피 바람이 불어온 경로와 중국의 주요 오염도시 위치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베이징 주변 지역으로 오염이 분산된 게 우리나라에까지도 더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보신 것처럼 수도 베이징의 대기질은 나아지고 있다지만 주변 도시로 옮겨간 공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다음 주 3부에서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네, 로드맨 염규현, 팩트맨 조이명 기자였습니다.